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과 생활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김하늘 승무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외여행이나 국내 비행 떠나기 전에 행여나 내 짐무게 초과되면 어떡하지 하고 은근히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기분 좋게 쇼핑도 하고 시장에서 특산품도 챙기고 돌아오는 날 공항 수속하려고 줄을 섰는데 직원이 짐을 저울 위에 올리더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수화물 초과되셨습니다. 추가 요금 결제 도와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얼굴 화끈, 심장 쿵 내려앉고 그 순간 머릿속 계산기 팍팍 돌아가죠. 도대체 얼마를 또 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추가 비용이 그냥 몇천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초과 요금이 왕복 항공권 가격의 반이 넘었다고 후기를 올리기도 했어요. 특히 가족 단위 여행일수록 부담은 더 커지죠. 그것도 창피한 건 따로 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 앞에서 짐 가방 열고 옷 꺼내고 신발 꺼내고 어쩔 수 없이 기념품까지 손에 들고 타야 할 때 그 난감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어떻게 하면 짐이 몇 킬로그램 초과되어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항공사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짜 합법적 절차입니다. 저도 실제로 수차례 써봤고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앞으로 여행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마 알고 나면 아니, 왜 이걸 지금 알았지? 하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수화물 초과요금 당해보신 분, 댓글로 가장 많이 냈던 금액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행 갈 때마다 돈 아끼고 속 안 터지게 만드는 이런 꿀팁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수화물 초과요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왜 항공사들이 수화물 초과요금을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뒤에서 알려드릴 비밀 전략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당당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짐 좀 몇 킬로 초과했다고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항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초과 요금은 단순한 벌금 개념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핵심 수익 구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저가 항공이나 특가 항공권은 티켓 판매만으로는 큰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화물 좌석 지정, 기내식 같은 추가 요금이 진짜 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는 티켓 가격을 낮추는 대신 짐무게 조금만 초과해도 바로 회수하려고 기준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아둡니다. 더 무서운 건 그 금액을 살짝 과하다 싶은 위치에 절묘하게 설정해둔다는 겁니다. 택배로 보내기엔 너무 비싸고 그냥 추가 결제하기엔 억울한 딱 그 애매한 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긁게 되는 카드 한 장.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 명당 몇만 원씩 쌓이는 황금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들이 먼저 말해주지 않는 정당한 권리를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런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하고 공식적인 선택이에요. 이미 많은 여행 고수들이 조용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편법도 아니고 꼼수도 아니고 원래부터 가능한 방법인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핵심. 초과 요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항공사 공식 규정 활용법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수화물 허용량 합산 행리각두 합병입니다. 듣기엔 거창하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항공사 시스템은 보통 한 사람당 허용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같은 예약한 주문, 한 P&R에 함께 묶여있는 승객들의 허용량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석 기준으로 1인당 위탁 수화물 23kg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예약에 있으면 총 46kg가 허용되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 가방이 28kg이고 가족의 가방이 18kg인데 총합이 46kg라면 괜찮지 않나? 하고도 따로따로 카운터에서 처리되면 28kg라고 초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직원이 개별 처리 모드로 예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같은 예약에 묶여 있으니 수화물 합산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 한 사람이 대표로 결제해 모두 같은 예약 코드로 묶는 것. 그리고 공항 카운터에서 모두 함께 같은 타이밍에 가방을 올리고 여권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3권의 여권을 한 번에 건네주면 직원은 곧바로 단체 그룹 처리 모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건네면 됩니다. 저희는 같은 예약입니다. 수화물 허용량을 합산해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비용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물론 항공사와 직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당한 요청이고 시스템에 근거한 절차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공항 카운터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순서와 말투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괜히 단어 하나 잘못 쓰면 직원이 개별 처리로 진행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이미 모두가 한 예약 번호 아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따로따로 결제했다면 시스템상 완전히 별개의 승객으로 인식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출발 공항 카운터에 도착했다면 절대 한 명씩 따로 가서 수속하지 마세요. 반드시 함께 서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차례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여권을 한 번에 직원에게 건네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이 행동은 이 승객들은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이구나라는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여권을 나눠서 차례차례 내면 직원은 자연스럽게 개인 단위로 수속하게 됩니다. 절대 그 흐름을 허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여권을 건네면서 아주 짧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같은 예약입니다. 수화물 함께 계산 부탁드릴게요. 혹은 We're on the same booking. Could you combine our baggage allowance, please? 이 정도면 세계 어디서든 대부분의 직원이 바로 이해합니다. 괜히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고 정확하게. 네 번째, 수화물을 올릴 때도 한 사람씩이 아니라 바로 연속해서 차례 없이 2개, 3개를 연달아 올려주세요. 직원이 묻지 않는 한 굳이 이건 제 것, 저건 아내 것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총 허용 무게 vs 총 실제 무게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90%는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직원이 굳이 태클을 걸지 않는 이상 이 방법으로 초과 요금 0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굳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 수화물은 개인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라고 말해오는 경우죠. 이럴 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말투를 세게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같은 예약이고 총 무게 기준으로 합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인트는 안 된다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저는 규정을 알고 있고 정중하게 요청 중이라는 기조를 잡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직원이 막아선다면 아주 부드럽게 덧붙여주세요. 혹시 가능하다면 담당 슈퍼바이저 분께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직원이 태도를 바꾸거나 정말로 상급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슈퍼바이저는 오히려 더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존재하고 내부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무지해서 놓치는 권리일 뿐 항공사에서 금지하는 꼼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 현장에서 괜히 목소리 높였다가 직원이 방어적으로 태세 전환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백 건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결국 말투가 이긴다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정중하게 확신 있게 전달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 사람은 규정을 알고 있구나 하고 차원이 다르게 대응합니다. 괜히 억울해도 티 내지 마시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만 딱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익히셨다면 벌써 절반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제 잠시 호흡 정리하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예외 상황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놓치면 불쾌한 상황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수화물 합산 방식은 실제로 많은 분들의 비용을 절약해주고 있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모든 항공사에서 100%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 조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시도하다가는 왜 우리는 안 되죠?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외 저가 항공 LCC, 로우코스트 캐리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타, 제주항공, 피치, 에어아시아, 제트스타 같은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은 낮지만 수화물 자체를 상품처럼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0kg를 추가 구매하면 그건 무게 허용량이 아니라 내 개인이 구매한 20kg 상품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합산이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을 이용할 땐 당일 공항에서 추가 구매하면 2, 3배 더 비쌀 수 있으니 반드시 출발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무게를 추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외 항공사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JAL, ANA, 싱가포르 항공 등 풀서비스 캐리어, FSC는 대부분 합산을 유연하게 도와주는 편입니다. 특히 예약이 하나로 묶여 있고 함께 체크인한다면 승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것도 항공사 정책 더하시 현장 담당자 분위기에 따라 유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중한 요청 화법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안전기준, 단일 수화물 32kg 제한. 이건 요금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노동 안전 기준입니다. 포터나 벨트 직원이 사람이 직접 들고 운반하기 때문에 한 개 수화물이 32kg을 넘으면 직원이 무조건 거절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상 절대 허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한 가방 무게는 32kg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언제 가능한지와 언제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셨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을 100% 성공률로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팁, 그리고 혼자 여행 갈 때 사용 가능한 플랜 B까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적으로 유용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더 확실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전 준비만 잘해두면 공항에서 훨씬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더 큰 자신감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한 예약번호, PNR로 묶어서 항공권을 예매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동시에 여행을 간다면 절대 각자 따로 결제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대표로 모두의 정보를 입력해서 단 한 번에 예매 완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상 한 그룹으로 인식되고 합산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따로 예매를 해버리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 항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서로 같은 일정으로 여행하는 동행이라 예약을 링크해달라고 요청하면 항공사에 따라 예약 연결, 예약, 리마크 메리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공률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체크인할 때는 반드시 함께 줄을 서세요. 아무리 같은 예약번호여도 한 명 먼저 가고 나중에 나머지가 따로 온다면 직원은 자동으로 개별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합산 요청도 아예 못하게 되죠. 그러니 공항 도착 후 화장실 갈 사람, 면세선 볼 사람 있어도 수속 직전에는 반드시 전원 합류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여권은 한꺼번에 내세요. 아파트에서 강조드렸듯이 이 행동만으로도 직원에게 우리는 하나의 단체입니다라는 신호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실행 전 준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80%는 이미 끝난 셈이에요. 이제 남은 20%는 만약 합산 요청이 거절되거나 혼자 여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랜 B, 바로 다음 파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약 나 혼자 여행이라면? 혹은 직원이 끝까지 합산을 거절한다면?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랜 B, 무게 재배치 전략 일명, 건곤대 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이미 써본 초실전 방법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원이 저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수화물이 3kg 초과되셨습니다. 추가 요금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때 대부분은 당황해서 바로 결제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침착하게 이 한마디만 던지세요. 혹시 제가 가방에서 조금 빼도 될까요? 거의 100%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이건 항공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가방을 끌고 간 다음 당황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3kg만 재빠르게 골라 옮기면 됩니다. 이때 절대 부피만 보고 고르면 안 되고 부피는 작은데 무게는 무거운 것 위주로 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입니다.
노트북, 태블릿 보조 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렌즈 등 전자기기, 책, 가이드북, 잡지 같은 종이류 생각보다 미친 듯이 무겁습니다. 청바지, 겨울 외투, 부츠류 등 두껍고 무거운 의류, 화장품, 샴푸 바디워시, 향수 미니 스프레이류, 이런 것들을 스웨신 가방 또는 서브백으로 옮기는데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추천하는 필살 아이템이 바로 초경량 접이식 쇼핑백입니다. 평소엔 엄지손톱 크기로 접혀 있다가 펼치면 튼튼한 가방이 되는 그거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위 항목을 다 담고도 잔뜩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대부분의 항공사는 수화물 무게는 엄격하게 재지만 기내 지고 들고 타는 가방, 무게는 거의 안 잽니다. 즉, 보이는 부피만 과하지 않으면 무게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전략 하나만 알아도 공항에서 당황하며 수십만 원 내는 일은 사실상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배운 모든 전략을 정리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경고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사실 공항에서 수화물 초과 요금을 억울하게 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전략들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전략은 수화물 허용량 합산 요청. 같은 예약번호로 묶여있고 함께 체크인한다면 23kg 더하기 23kg 이퀄 46kg처럼 총량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한 번에 제출하고 정중하게 같은 예약입니다. 수화물 합산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이 전략은 대부분의 풀서비스 항공사, FSC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통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ANA, JAL, 싱가포르 항공, 카타르, 에미레이트 등에서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단, 저가항공, LCC에서는 수화물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 기준 단일 수화물 32kg 초과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요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안전 기준입니다. 32.1kg이라도 무조건 가방 열고 무게 줄여야 합니다. 그 이상은 돈으로도 등급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플랜 B 혼자 여행이거나 합산 거절 상황에서는 빠른 무게 재배치 작전. 부피는 작지만 무게는 무거운 전자기기, 책, 화장품, 청바지 등을 기내 가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항공사는 기내 반입 가방은 무게보다는 유관 부피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도 여행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수십만 원의 돈이 날아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행 전문가들이 실제로 공항에서 흔히 겪는 위험한 오해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 TOP3까지 알려드리며 진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절대 마지막 파트 놓치지 마세요. 그 몇 줄 때문에 흐름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여행자들이 공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오해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TOP3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방법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 파트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실수 1. 내 짐이 무거워 보이지 않으면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눈대중감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유관이 아니라 저울에 올립니다. 23.3kg라고 딱 찍히는 순간 바로 추가 요금 고지 들어옵니다. 무게는 반드시 전날 집에서 미리 재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만원대 휴대용 디지털 저울도 많으니 하나 구비해두세요. 여행 갈 때마다 생명선 됩니다. 실수 2. 수화물은 빡센데 기내 반입도 빡세겠지 해서 괜히 움츠러듦. 반대입니다. 기내 반입 가방은 무게보다 겉으로 보이는 부피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 B에서 강조드렸던 무게 재배치 전략이 통하는 것이죠. 눈에 너무 큰 가방만 아니면 웬만하면 무게는 안 잡습니다. 실수 3.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포기하고 결제함. 이건 정말 아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합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경험 있는 직원은 바로 시스템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거절되면 그럼 슈퍼바이저 분께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요청 하나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짜증내거나 대립하려 하지 마세요. 말투는 여전히 정중하고 확신 있게 규정을 알고 있다는 태도만 보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승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드리고 여행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로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실전용 체크리스트 형태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몇 줄만 외워도 공항에서 지갑 열릴 일 거의 없습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보세요. 출발 전 사전 준비. 가족 지인과 여행이라면 항공권은 반드시 한 번에 같은 예약 번호로 예매한다. 이미 따로 예매했다면 출발 며칠 전 항공사 고객센터에 연락, 예약, 연동 요청 시도. 집에서 디지털 수화물 저울로 미리 무게 측정 필수 23kg 기준 0.5kg 여유까지 잡기. 초경량 접이식 쇼핑백 하나 준비 플랜 B, 대비용 필수템. 공항 체크인 직전 행동. 절대 따로 줄 서지 말고 반드시 전원이 함께 카운터로 이동한다. 여권은 한꺼번에 직원에게 전달. 저희는 같은 예약입니다. 수화물 합산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 수화물은 순서 구분 없이 연속으로 올린다. 저건 제 것이고, 이건 부모님 것이고, 절대 나누지 않기. 직원이 거절하거나 애매하게 반응할 때 1차 대응. 총 무게 기준으로 합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차 대응. 혹시 가능하시다면 슈퍼바이저 분께만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때도 목소리 높이지 말고 정중하지만 확신 있는 태도 유지하기. 합산 불가 또는 혼자 여행일 때 플랜 B. 직원 3kg 초과입니다. 즉시 그럼 제가 조금만 뺄게요. 괜찮을까요? 옆으로 이동 후 전자기기 두꺼운 옷, 책, 화장품 등 무거운 소형품 위주로 빠르게 기내 가방에 이동. 기내 반입 가방은 무게보다 부피 위주 검사 너무 비대해 보이지 않게만 조절하면 거의 통과. 여기까지 숙지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공항 수화물 초과 요금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대본을 실제 여행 직전에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초간단 기억 공식으로 완전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여행 가기 직전에 딱 10초 만에 떠올릴 수 있도록 초간단 기억 공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 공식만 완벽히 기억하셔도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0초 기억 공식. 같이 끊었으면 같이 서고 같이 올려라. 안 되면 빼서 들고 타면 된다. 이 한 줄만 이해하셔도 사실 끝입니다.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끊었으면 항공권은 반드시 같은 예약번호 PNR로 예매하자. 같이 서고 같이 올려라.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같이 줄 서서 여권 한꺼번에 짐도 연속으로 한 번에 올려라. 안 되면 빼서 들고 타면 된다. 합산 거절당해도 당황 금지. 무거운 것만 빼서 기내로 들고 타면 끝.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초과 요금은 지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은 기분 좋게 떠나야 하는데 공항에서 시작부터 기분 망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아는 사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여행의 자존감까지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전체 내용을 감정적인 메시지, 시청자 행동, 유도 멘트로 마무리하면서 대본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건 사실 출발 직전의 마음 상태가 반은 결정합니다.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억울한 비용을 내면서 기분이 망가지면 그 여행 전체의 텐션이 확 꺾여버리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행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힘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타도 완전히 다른 여행을 시작합니다. 항공사 직원이 초과요금 결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분은 네 하며 카드부터 꺼내고 어떤 분은 미소 지으며 같이 예약입니다. 합산 부탁드립니다. 하고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단 5초의 차이로 수십만 원이 아껴지고 시작부터 기분이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편법이 아닙니다. 꼼수도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손해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는 억울하게 지갑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정보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보의 주인이 되신 거니까요. 혹시 이 내용이 진짜 도움됐다, 이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였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여행 자주 다니는 가족이나 친구 한 명에게만 공유해주세요. 그 한 명의 여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앞으로도 여행 중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들, 몰라서 당하던 걸 이제는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지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여행도 물 흐르듯 가볍고 똑똑하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본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무력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보와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공사는 여러분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꺼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문장 기억하세요. 같이 끊었으면 같이 서고 같이 올려라. 안 되면 떼서 들고 타면 된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대본이 무조건 저장해야겠다. 이건 여행 가기 전에도 다시 보고 싶다라고 느껴지셨다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행 전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돈을 지키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 저는 그런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돈 걱정 없이 얼굴 찡그림 없이 진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